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오늘은 십성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견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 볼게요. 비견이라는 것은 견줄 비에 어깨 견해서 나와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견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것은 나와 키가 같다, 나와 동급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육친적으로는 형제, 자매나 동료, 친구, 지인, 그 밖에 나와 비슷한 동급인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견하면은 형제, 동료, 친구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제가 비견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볼게요. 비견이 사주팔자에 있으신 분은 경쟁심이 일단 대단합니다. 자, 일간이 매일 간목만 있네요. 정화이다 하면은 같은 일간과 같은 오행, 같은 목에 음양도 같은, 그야말로 나와 같은 글자가 비견이 되지요. 내 옆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떻죠? 가정 환경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정 환경에 비견은 형제, 자매인데 나 말고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 구도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외동인 경우에는 혼자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 경쟁 구도에 있으면은 엄마의 사랑도 나눠 가져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경쟁 구도에 서게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쟁취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견이 있으신 분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경쟁심이 굉장합니다. 그로 인한 이제 질투심도 따라오지요. 제가 사주를 본 분은 보니까 비견이 을로 이렇게 있으신데 쌍둥이인 경우도 있었고요. 질투심이 물론 많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빼앗고 뺏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야겠다는 이런 승부욕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심은 어떻게 승화시키면 좋을까요? 운동으로 하면은 아주 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이 경쟁심을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이겨야 되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잘 쓰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많죠. 왜냐? 비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뭘 먹으러 가도 내 마음 같은 거죠. 상대가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너도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네 마음도 내 마음 같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비견이 있으신 분은 공감 능력이 제가 많다고 했는데 남편과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셨으면은 이 비견이 많으신 분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위로를 받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견이라는 것이 상대를 생각하고 내 마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면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더 슬퍼해서 울기도 하고 나 대신 남편 욕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 일처럼 그야말로 같죠? 나와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습니다. 내 일이 네 일인 양 이렇게
이렇게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위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정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공감을 받고 싶다 하시면 팔자를 열어보고 주변에 비견이 좀 이렇게 많은 친구를 찾아가면은 뼛속까지 위로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해주면 어떻죠? 자동적으로 친화력이 생기죠.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데 어찌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비견이 많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것이냐, 공감 능력이 많아서 친화력 때문에 친구가 많은 것이냐,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래서 친구들이 아주 많은 경우가 많고 항상 어울려 다니죠. 그들은 비견이 많으면 뭘 해도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어디 쇼핑을 가도 우르르, 하다못해 공부를 하러 가도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집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 하나만 이렇게 덜렁 있는 것보다 옆에 여하튼 내 세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일단 강하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어떤가요? 타인에게 맞추기보다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을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비견하면은 자존심이죠. 이렇게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하면은 사주 구성에 따라 듣는 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견의 단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단점도 고치고 그래서 바뀌면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자기 틀에 갇혀서 내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면으로 작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제가 실전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안 좋게 특히 작용하는 경우가 부부 사이에서 그랬어요. 부부 사이는 특히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많죠. 사랑하는 감정이 이제 살수록 점점 없어지고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데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맞추기보다 너가 나에게 맞춰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죠. 그래서 반면 상대가 또 비견이 없고 약하면 그 상대가 맞추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두 분 다 강하게 되면은 서로 안 맞추려고 하다가 내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은 어떻죠? 파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비견이 강하신 분은 스스로 좀 이런 특징을 알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견이 어디에 있냐 도로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에 비견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정화가 지지로 내려면 오화죠. 지지에 이렇게 비견이 있는 경우는 뿌리로 작용합니다. 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되니까 그야말로 주체적인 이런 고집스러움보다도 주체적인 신념이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항상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발달하셔서 일의 처리에 있어서 잘 주관대로 잘 이렇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지에 있으면 나의 뿌리 근으로 작용하더라. 천간에 있으면은 좀 작용력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 비견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하면은 이롭겠느냐. 개인 사업이나 업무 영역이 확실한 직장이라고 썼습니다. 개인 사업.
비견이 많으시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좀 싫어하십니다. 싫어하기보다 잘 안 맞지요. 다른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못 견답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직장을 관두게 되고 잦은 이동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 사업은 자신이 오너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비견이 있으면 이렇게 자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업체를 이끌어갈 그런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자영업 형태로 일하시면 좋고요. 아니다, 직장에 꼭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확실히 자신의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업무 영역이 확실해서 그 영역만큼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파트에 일을 하시면 직장 생활도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견이 많을 때, 그리고 비견이 없을 때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제라고 썼습니다. 비겁이 군단을 이뤄서 나의 재물을 앗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진짜 무섭지요. 군비쟁제 이런 경우는 비견이 거의 천간에 있을 때, 천간에 떠 있을 때 재물이 있으면은 서로 이 재물을 뺏어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나의 재물을 뺏어가고 남명에게는 여자나 부인이 되지요. 부인과 여자가 비겁에 의해서 분탈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비견이 강하다 보면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 강하고 경쟁심 질투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안 좋은 특성이 좀 있기도 하고, 비견이 없으면은 공감 능력이 좀 없어요. 비견이 없으면 뭐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만나서 이렇게 떠들고 수다 떨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만나고, 목표보다도 어떤 같은 취미생활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견 없으면은. 그로 인해 또 공감 능력도 조금 떨어지지요. 이 부분은 식상이 있으면 조금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 이런 특성이 있다라 드시고, 또 자기 주장이 약하지요. 비견이 없다는 것은 나 혼자 덜렁 있으니까 주변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좀 팔랑귀라고 하죠. 이 말도 맞나 저 말도 맞나 사람들에서 내 삶이 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좀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운에서 팔자 원곡에 비견이 하나도 없는데 운에서 비견이 오면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곡에 있어도 원곡에 있다면 이것이 원곡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글자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아군이다 하면은 나의 힘이 되어져서 내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또 공감 능력이나 친화력을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적군으로 작용이 되면은 나의 재물을 뺏어가고 뭐 이런 형태가 나지요. 쟁제, 나의 재물을 뺏어가지요. 운에서 오더라도. 식상생제를 하기도 하는데 운에서 오면은 무엇이냐, 내가 하던 일을 있지요. 돈벌이 수단으로 하던 일,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식당을 하든지 뭐 내 기술을 가지고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을 내 혼자 저 자신 혼자 하고 있었는데 비견이 와서 이런 형제, 동료, 친구 누가 와서 같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의 형태가 되겠죠. 동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재물을 벌고 또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나눠 갖기도 하고 하는데 식상이 없는데 운에서 그냥 비겁이 천간으로 와버리면 바로 쟁제가 일어납니다. 재물 손실.
그리고 또 운에서 비견이 오면 인성을 설계시키죠. 비견은. 그 말은 어릴 때 대운에서 어린아이들이 비겁운을 만나면은 친구들과 몰려다닌다고 좀 공부를 안 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겁은 인성을 설계시키기 때문이고, 또 관에 대항하는 힘이 있죠. 관이라는 것은 일간인 자신을 좀 억압하고 누르고 아무래도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인데,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비겁이 이렇게 와주거나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버텨낼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지만 내 동료와 친구, 형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견이 그렇게 어려운 집성은 아니죠. 그냥 친구, 동료, 형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어렸을 때 형제 관계를 떠올려보고 그랬지. 질투를 했고 경쟁심이 있었지. 그런데 제가 사주를 보고 상담할 때 비견이 특별히 많으신 분을 이런 성격 성향이 있습니다 하면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겠지요. 고집과 자기 생각에 딱 너무 갇혀버려서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못 보시는 분도 계세요. 사주는 일단 인정하는 데부터 그 발전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 사주를 보고 이런 십성 하나하나 배울 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으신 분은, 너무 강하신 분은, 자기 자신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견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계절 사주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